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비티 앱을 뉴욕에 성장하고 있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 올해 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6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게 미국 현지 기준 15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수목 이렇게 열리는 6월 FOMC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마도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미국의 CPI 5.0%라는 약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여전히 이제 연준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혹은 그렇게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준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타겟이 2%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2.5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5% 이제 CPI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은 좀 조용히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이제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러한 연준의 분위기를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은 현재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는 별다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좀 더 큰 정책 결정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정책과 관련해서 별다른 방향성을 노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음,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말에 이제 1.7%까지 그 이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채권을 현금화한 후 이제 관망세를 좀 보이거나 아니면 원래 여유분 이제 현금 들고 있던 부분을 아직 채권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GDP가 상승하고 CPI가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조금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좀 묻지마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채권 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고요. 원래 시장의 예상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와 함께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1.8% 혹은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했었었는데 우리 그 반대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돌아보면 1분기에 채권 금리가 급등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FOMC 혹은 이제 연준에서는 뚜렷한 반응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일본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만 보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4%까지 하락은 했지만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시장이 참가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은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던 혹은 하락하던 두 방향 모두 조금 현재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채권 금리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과 같은 주식시장의 급등장은 이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분들께서 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상승폭을 기록했던 그런 장세인데 올해 2021년 이제 투자 수익률은 좀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여러 기사나 분석을 보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급등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혹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높은 위험 기술주들을 위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서 위험 자산이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로만 위험 자산이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주식시장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분들은 가치주 혹은 배당주 위주의 주식으로 좀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채권금리 방향성이 좀 불안정할 때, 위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불안정할 때 유의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채권금리랑 배당주의 금리에 배당주 일드의 갭이 더 벌어지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가 있고, 반대로 채권금리가 상승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기술주 대비해서 가치 좋은 배당주로의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채권금리가 움직이더라도 이제 배당주 투자 자체가 매력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동시에 두 가지 모두 전략에서 배당주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배당주 전략 ETF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배당주 전략이다 하더라도 좀 각각 특징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뱅가드 혹은 아이시아와 같은 대형 글로벌 운용사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의 투자하시기엔 좀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투자되는 상품별로 성과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 배당주 전략이긴 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VYM 혹은 HDB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투자하시는데, 연초율 수익률이 17%, 12%로 시장 대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HDBI 같은 경우도 아직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3개월하고 연초 이후로는 가장 성과가 좋은 그런 배당주 ETF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